네, 저희 개혁신당 선대위에서는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다른 정당과의 단일화에 당연히 반대하고 제지하는 입장입니다. 양양자 원내대표의 그 이원모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돌발적으로 질문이 나온 상황에서 당 이름 빼고 양양자 대 이원모로 인물과 경력으로만 승부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한 것이고 실제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도부나 선대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검토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양양자 후보가 꺼낸 얘기를 지금 같은 당인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부인하는 입장이고, 자 오히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세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 차원에서 또 선대위 차원에서 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의 지금 지역 후보들이 한 43명 정도 네. 되는데 이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나라를 위한 고민일 겁니다. 이분들이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개혁신당으로 출마를 하신 이상 사실 나라를 위한 고민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고민입니다. 그 현재 지금 개혁신당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결단에 의해서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윤준호 선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양자 후보가 출마한 곳이 바로 용인갑이고 거기 국민의힘 후보가 바로 이원모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원모 후보는 뭐 이 대통령 출신으로 강남에 있다가 이 빼서 다시 지역구로 옮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왜냐하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개혁신당 후보들이 양보를 하는 쪽일 거예요. 지금 네.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쪽에 양보를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개혁신당 후보들이 이제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한두 군데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개혁신당이 가뜩이나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스스로 자멸할 수 있습니다.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이 강력하게 부인한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에서라도 이제 득표를 해서 몇 명이라도 지역구는 어렵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몇 명이라도 이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예요. 네. 어설프다고 그럴까요?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어떤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소수 정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선택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거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단일화 얘기는 지금 양양자 원내대표가 나온 용인갑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화성을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경기 화성을 나온 후보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민주당에선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이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은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나와 있고, 개혁신당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온 경기 화성을에서 자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좀 양보해 주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민병선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훈 현대차 사장이 두 사람이 단일화 될 경우 얼마나 위협을 느낄까요? 우선 국민 눈높이에서 좀 이 단일화 논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렇게 싸우고 분당 사태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합치겠다고 하는 이 모양새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먼저 할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두 집안이 갈라진 집안이긴 하지만 한 집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유권자들은. 그런 면에서 민주당 후보한테는 저는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두 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히 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겁니다. 동탄 이신도시를 품고 있는 이곳 화성을은 민주당 계열이 내리 3선을 한 야권 강세 지역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핵심으로도 불리는데 이번 총선에선 대기업 CEO와 연구원 출신 전직 여당 대표가 맞붙는 3자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차 사장 출신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글로벌 기업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반도체, 자동차 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정치를 바꿔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검증된 경영자가 정치에 진출하는 정치 신상품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으로 10년간 동탄에 살고 있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주민 불편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어디가 차가 막히고 어디가 주차장이 부족하며 도시에 무엇이 부족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들 세 분 다 반도체를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보다 반도체를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를 무기로 동탄 현안을 중앙 정치 무대로 올려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동탄에 출마를 결심한 뒤로 중앙 언론에서 동탄의 문제들을 다뤄주는 비율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 평균 연령 34.7세,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젊은 곳으로 교통이나 육아 등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화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길 뚫리면 이제 공원으로 되면서 아기들 데리고 백화점 걸어가는 게 여기 엄마들이 조금 꿈이어서. 새 후보는 공통으로 교통수단 활성화와 특목고 유치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 후보는 화성정 유경준 후보와 함께 동탄시의 독립을 공약했는데 공 후보는 화성 특례시 승격으로 전 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이 후보는 동탄구청을 설립해 행정 편의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란 입장입니다. 삼성, 현대 출신 정치 신인과 제3지대 대표 간 3파전이 성사돼 수도권 격전지로 떠오른 화성을 젊은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